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주일 전에 물을 주고 나서 다육이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이 이제 더워진다 그래가지고 다육이들이 다 죽는 게 아닌가 라는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 초년생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육이가 제가 매번 영상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다육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식물들보다 아주 강한 품종들입니다. 제가 화분에서 꺼내서 1년을 물을 안 준 상태로 놔둔 다육이가 있었거든요. 그런 다육이도 살아남을 정도로 지금 다육이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품종들입니다. 이 생명력이 강한 품종들이 우리나라 여름에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힘들어한다 그래서 죽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죽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건데, 이 힘들어하는 것을 이제 보기가 보기가 힘들어서 물을 주게 되고, 그 물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탈이 나는 거지, 물을 열대야 빼고 살짝씩 준다 그러면 이 다육이가 뭐 죽어나갈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가 가장 애매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말려야 되는지 단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참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되고, 많은 정보들을 찾다 보면 여름철에 물을 주면 절대 안 되고, 분갈이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다육이가 물러서 죽고, 막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제 왜 여름철 분갈이를 하면 안 되고 물을 조금씩 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육이를 오래 키웠던 분들은 그 잎 상태만 봐도 이 품종이 물이 필요로 하는구나, 이 품종은 물을 주면 안 되는구나, 이 품종은 뿌리가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수면기에 접어들지 않은 상태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라를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잎 상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뭐 한 2, 3년 차까지만 해도 이런 상태를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을 죽여보고 뭐 경험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되니까 얘가 건강한 상태의 얼굴이구나, 얘가 뿌리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상태구나, 얘가 깍지벌레가 생겨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를 파악하게 되다 보니까 여름에도 과감하게 분갈이를 할 수 있는 거고, 과감하게 물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주에 30도가 한 2, 3일 정도 넘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물을 전체적으로 준 모습인데요.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뿌리를 1년에 한 번은 꼭 쳐줍니다. 꼭 쳐주기 때문에 새로운 뿌리가 아무래도 화분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더위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통해진 그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영상을 보시게 아시겠지만, 이 다육이가 이 수분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쭈글쭈글 하거나 아니면 색이 고와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오래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색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뿌리를 새로 쳐서 새로운 뿌리를 내려서 심어졌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초록빛 얼굴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데렐라인데요. 신데렐라 분명히 봄에 쭈글쭈글했던 모습이었는데, 새로운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건 어떤가요? 한번 뿌리를 내리면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뿌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영양제를 주면 이 성장을 할 것 같지만 성장을 하지 않고 뿌리는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뿌리가 건강하면 여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가요?
초록빛 얼굴과 풍성해진 그런 얼굴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풍성해진 얼굴에서 8월에 접어들어 가지고 이제 물을 공급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계절이 옵니다. 8월. 밤에도 30도가 넘나든다 그러면 닭이들한테 물을 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단수에 접어들고,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분에 한 10에서 20% 정도만 적게 물을 주는 게 여름을 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밤 온도가 30도 이하, 29도, 제일 좋은 거는 28도 이하가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그때는 뭐 물을 뿌려줘도 됩니다. 뿌려줘도 되고 뭐 스프레이 해줘도 되고, 그러나 이제 물이 막 화분 물구멍으로 해서 컬컬컬 이렇게 쏟아질 정도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물을 주는 게 좋고요. 지금처럼 강릉 날씨가 아주 밤 기온이 춥습니다. 밤 기온이 추운 그런 느낌이 오는 기간이 아마 3, 4일 정도 된다 그러면 화분에 한 50% 정도는 물을 줘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뿌리가 건강한 그런 다육이들한테나 이런 물주기가 가능한 거지,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 다육이들한테 그렇게 물을 주면 물을 다 먹지 못한 상태에서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의 상태를 한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메치스나 앞에 보이는 아이스그린이나 데이비철아, 백봉, 춘맹, 그 다음에 뭐 로치, 신데렐라,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분을 완벽하게 끌어들인 얼굴이라는 것을 딱 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를 맞았다 그래도 이겨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닭이 너무 겁을 먹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 닭이가 워낙 강한 식물들이기 때문에 이 물을 많이 줘서 죽는 거지 물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닭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관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물을 주고, 약간 불쌍해 보인다 그래도 과감하게 그 불쌍함을 잘라버리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오랫동안 다육이를 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로 여름에 영양제를 주는 분들이 있는데 영양제는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9월에 접어들어서 칼슘제 정도 영양제를 주고, 물을 줄 때 목초액을 약간 희석해서 준다 그러면 깍지벌레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화분 속 흙을 산성화된 흙을 약간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목초액을 희석해서 주는데, 이 목초액을 원래는 화분 속 흙까지 이렇게 스며들 정도 줘야 되는데 이 여름에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옆면 시비로만 이렇게 희석해서 뿌려준다 그러면 깍지벌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주일 전에 물을 주고 난 후 다육이들의 변화 상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또 여름을 어떻게 놔야 되고 다육이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건강한 모습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영상을 담게 되었는데요. 일주일 전에 물을 준 상태의 모습들은 완벽하게 이렇게 물을 끌어올렸고, 무름병으로 아직까지 죽어나간 다육이는 없고, 여름에 내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이 무름병으로 죽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정말 과습으로 이렇게 물을 달고 사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절대 무름병으로 이렇게 떠나보내는 다육이들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두들려야만 여름에 그늘로 옮겨서 키운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이 여름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분갈이보다는 다육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9월까지
한 달하고 열흘 정도만 지나면 됩니다. 그 9월만 접어들면 내가 여름에 못 줬던 물을 마음껏 줄 수 있으니까 너무 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이 사이사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하면 깍지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한번 생기면 참 여름에는 박멸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있는지, 검은색 이물질이 있는지, 아니면 하얀색 손깍지벌레가 있는지 꼭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